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12가지 결정적 차이. 왜 같은 시대를 살면서 결과가 달라지는가? 같은 나라, 같은 시대, 심지어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왜 10년, 20년 후에 전혀 다른 경제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태어난 환경, 부모의 재력, 시대적 기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매일의 작은 습관과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실패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수천 번의 선택들이 쌓여 어느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부의 차이는 결국 생각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는 습관의 차이이며, 습관의 차이는 하루하루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12가지 차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행동경제학 연구, 심리학적 분석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패턴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인식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올까요? 사실 거창한 결정 하나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정말 사소한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들, 그 디테일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말이죠.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경우 정말 흔하잖아요. 이게 과연 그냥 운이 좋고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엔 정말 놀랍도록 일관된 어떤 패턴이 숨어 있어요. 네, 정답은 바로 운이 아니라 누적의 힘입니다. 작은 눈송이가 막 굴러가다 보면 거대한 눈사태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침에 눈 딱 뜨는 그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가 진짜 무심코 반복하는 그 사소한 습관들, 바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차이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딱 3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시간을 그냥 소비하세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구축하시나요? 둘째, 여러분에게 돈은 그냥 수고에 대한 보상인가요? 아니면 더 큰 부를 위한 씨앗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은 성장에 그저 반응만 하나요? 아니면 직접 실행에 옮기나요? 아마 이 3가지 질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을 겁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요, 결국 생각이에요. 부의 기초도 마찬가지죠.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를 만들어내는 그 사고방식, 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 첫 번째 차이점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결정적인 차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공평하게 주어진 유일한 자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하루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침 시간,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그 자투리 시간, 이 2가지에서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하루의 첫 30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쪽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아요. 밤새운 카톡, 이메일, 뉴스, 남들이 던져주는 의제에 반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른 한쪽은요, 외부 세계와 딱 단절된 고요함 속에서 오늘 내가 뭘 이뤄야지 생각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루를 설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과연 누구의 의도로 시작되고 있나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뇌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잠에서 막 깼을 때 우리 뇌는 세타파라는 특별한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루 중에 창의성이랑 직관력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골든타임인 거예요. 근데 이 귀하디 귀한 시간을 남들 소식이나 자극적인 뉴스를 보는데 써버린다. 이건 마치 가장 비옥한 밭에다가 잡초 씨앗을 뿌리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부자들은 이 시간을 지켜내는 게 하루 전체 의사결정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걸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자투리 시간은 또 어떨까요? 퇴근하고 나면 지쳤다, 머리 좀 식혀야지 하면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영상을 보죠. 이런 걸 소비적 쾌락이라고 해요.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엔 에너지만 쭉쭉 빨리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은요, 바로 그 시간에 미래의 나를 편하게 해줄 시스템을 만들어요. 온라인 강의를 만든다든지 자동화 툴을 만든다든지요. 당장은 이게 더 피곤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의 노력을 써서 미래의 자유시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돈 버는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럼 그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기서부터 부의 격차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돈,
과연 보상일까요? 아니면 씨앗일까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시선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가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격표를 보실 거예요. 이거 얼마지? 너무 비싼데? 이렇게 가격에만 집중하면 그건 그냥 비용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은요, 가격표 너머의 가치를 봅니다. 이게 나한테 뭘 가져다 줄까? 이걸 묻는 거죠. 예를 들어 비싼 매트리스요. 이건 그냥 잠자는 가구가 아니에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투자인 셈이죠. 왜냐? 좋은 잠이 좋은 결정을 만들고 그 좋은 결정이 결국 돈을 벌어다 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빈곤의 역설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쌀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고장나요. 그래서 또 사고 또 사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가격만 보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월급날이 됐어요.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뭔가요? 가난한 사고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이 돈으로 뭘 사서 나한테 보상해주지? 돈을 그냥 고생한 대가, 써서 없애는 소모품으로 보는 거죠. 근데 부자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심어야 더 크게 불어날까? 이걸 물어요. 돈을 나 대신 일해줄 또 다른 일꾼,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겠죠? 자, 시간도 잘 관리하고 돈에 대한 관점도 바로 세웠어요.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 이 한 조각의 퍼즐이 없으면 부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애써 쌓아온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좋은 책 읽거나 멋진 강의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죠. 대부분 와 대박이다. 감명받고 막 밑줄 쫙쫙 긋고 나중에 봐야지 하면서 저장해두는 데서 끝나죠. 지식을 그냥 머릿속 서랍에 예쁘게 수집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을 얻는 그 즉시 진짜 아무리 작은 거라도 현실에 바로 적용을 해봐요. 아이디어를 머리에만 두는 게 아니라 당장 실험해서 살아있는 데이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능력. 바로 이 능력이 성공과 정체를 가르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지식은 실행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자본이 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이 차이는 훨씬 더 선명해져요. 한쪽은 실패하면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면서 이걸 자기 자신에 대한 꼬리표로 받아들여요. 그냥 좌절하는 거죠. 실패가 곧 나라는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은 어떨까요? 실패를 철저하게 데이터로 봅니다. 오케이, 이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 이걸 배웠네? 그럼 다음엔 뭘 바꿔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학습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알리는 낙인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인 셈이죠. 자, 뭔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묻는 건요. 그냥 책임 떠넘기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행동일 뿐 사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부자들은 절대 누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즉 어떤 시스템이 이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물어요. 감정은 싹 빼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그 과정 자체를 분석해서 구조를 뜯어 고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자, 오늘 이 내용 쭉 보시면서 와, 나도 진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막 불타오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요, 원본 자료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결심은 사실 감정일 뿐이고 아시다시피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요, 내일부터 모든 걸 다 바꿀 거야 이런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쉽게 딱 하나만 시도해 볼 수 있는 걸 골라보세요.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저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직접 행동하는 능동적인 실행자로 넘어가기 위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부를 향하는 진짜 첫걸음일 겁니다.
차이는 결심이 아니라 오늘에 있다. 이 12가지 차이를 읽고 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심은 감정이고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